여러분들 지금 중국이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라고 합니다. 전기가 막 부족해가지고 신호등도 제대로 안 켜지고요, 가게에 불이 안 들어와서 그야말로 깜깜합니다. 공장도 제대로 못 돌려가지고 기업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어요. 중국의 앞날이 왜 이렇게 깜깜하게 됐냐. 오늘의 영상은 중국에 대체 무슨 일이 터졌는지 한번 구경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중국의 전력난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의 대도시의 전력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진한 파란색은 전력 소비량이고 연한 파란색은 전력 생산량이거든요. 근데 딱 보기만 해도 전반적으로 진한 파란색이 연한 파란색에 비해서 훨씬 더 크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대도시에선요, 전기를 생산하는 것보다 전기를 소비하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전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대도시의 전기 공급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중국에선요, 전기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화력발전이거든요. 중국 전체의 전기의 70% 이상을 이 화력발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수력이나 풍력발전, 천연가스, 원전으로 전기 만드는 건 사실 별로 비중이 있지도 않아요. 그냥 거들기만 할 뿐이지 화력발전소가 대부분의 전기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화력발전이란 게요, 간단하게 보면은 석탄을 태워가지고 그 열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화력발전의 핵심 연료는 석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의 석탄 소비량도 엄청나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뭐 주춤하거나 조금의 고민도 없이 상승 중입니다. 전기를 만들려고 석탄을 계속 떼어야 되니까 석탄이 거의 없어서 못 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현재 석탄 가격도 한번 보고 넘어가 볼게요.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니죠. 열심히 등산 중이십니다. 석탄 가격은 연일 정고점을 부셔버리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 중이죠. 중국한테 석탄 가격의 상승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중국은 화력발전 돌려야 전기를 만드는데 석탄 가격이 계속 최고가를 경신 중이라면 중국의 입장에선 좋을 게 없는 거예요. 엄청난 타격을 입겠죠. 자, 그렇다면요, 중국은 대체 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거냐? 사실요, 석탄 가격이 오르든 말든 일단 많이 사서 태우면은 전기를 생산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호주와 중국의 무역 갈등 때문에 이런 전력난이 생긴 거거든요.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때 호주는 중국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주는 바보가 아닙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시작됐으며 중국 공산당이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주는 중국을 공격했거든요. 그리고는 중국 정부가 전 세계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호주는 주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중국이 좋아하겠습니까? 호주와 중국이 사이가 나빠졌겠죠. 호주가 자꾸 코로나19 사태를 물고 늘어지면서 안 놔주니까 중국은 모른 척도 했다가 발뺌도 했다가 협박까지 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중국은 코로나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자꾸 없는 소리 지어내시면 곤란합니다. 경제 보복 들어갈 수도 있어요. 중국이 이렇게 세게 나왔는데도 호주는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았죠. 너희 중국 때문에 코로나가 다 퍼진 거 아닙니까? 책임지세요. 앞으로 호주는 화웨이 5G 통신 장비도 거 안 쓸 거니까 저리 꺼지십시오. 결국에 양국은 서로를 향해서 경제 보복을 가했고요. 우리 진핑 형님은 호주산 소고기로 시작해서 호주산 보리, 와인, 철광석, 석탄을 수입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석탄이에요. 중국은 경제보복 차원으로 작년 10월부터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했거든요. 아이고, 호주 새끼들, 감히 어디서 경제도국 2위인 중국하고 비벼보려고 하는 겁니까? 이제부터 호주에서 석탄 수입 안 합니다.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호주는 지금까지 중국에 석탄을 오지게 팔고 있었습니다. 이 전까지는요. 중국은 이걸 노리고요, 여태 80억 달러씩 석탄을 사주고 있던 걸 이제 안 사준다는 거예요. 경제 보복으로 호주에 타격 좀 주려고 한 거죠. 결국에 호주산 석탄의 중국 수출은 거의 100%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러면서 호주와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처음에는 호주가 발리는 듯 싶었는데 중국한테도 아주 큰 문제가 생겼죠. 중국의 전기는 화력 발전, 그러니까 석탄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중국은 중국에서 나오는 석탄만으로는 전기를 만드는데 모자랍니다. 다른 나라에서 석탄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태까지 중국은 석탄이 모자라서 항상 3억 톤가량의 석탄을 해외에서 수입해 왔었습니다. 하필이면요, 이게 참 호주산 석탄이 중국 석탄 수입의 57%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은 대책도 없이 감정적으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시켰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기 만들 석탄이 부족해진 겁니다. 경제 보복한다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꼴 좋습니다. 그 그릇 빙뽕. 아니 띠발이네. 석탄이 모자랄 줄은 나는 몰랐지. 이 그래프를 보면요, 중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좀 벗어나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전기 수요가 늘어나던 차였습니다. 그냥 빨리 공장 돌려가지고 물건 팔아서 돈을 벌 때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석탄이 너무 부족해진 겁니다. 호주가 가진 석탄의 힘이 예상보다는 너무 컸다는 거죠. 안 그래도 중국은 전기가 없어 죽겠는데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로 미쳐버리겠죠. 중국의 화력 발전 망했고요. 전기 생산 망이고요. 말 그대로 헬파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석탄 나오는 데가 호주밖에 없냐구리. 아니 그냥 딴 데서 석탄을 왕창 사오면 되는 거 아니냐구리.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말이죠. 그래서 진핑이 형님은 서둘러서 호주 말고 다른 나라에서 석탄을 구해보려고는 했습니다. 아주 절실하게 대응책을 찾긴 했죠. 중국은 이제 호주를 제끼고 다른 나라의 석탄을 수입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진핑이 형님은 다른 나라의 석탄을 싹쓸이할 기세로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먼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이고 중국에서 너무 멀어가지고 운송비가 너무 비쌌고요. 다음으로 콜롬비아도 너무 멀어서 운송비가 너무 비쌌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호주산 석탄하고 비교해보면 운송비도 많이 들고 사실 품질도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석탄이 급하니까 북한에 가서도 석탄을 수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에 있던 석탄을 바로 중국으로 싣고 가는 게 아니라 바다 위 북한 배에서 중국 배로 옮기는 방식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유엔에서 북한을 제재하겠다고 석탄 무역 금지령을 때려놨는데 중국이 석탄이 너무 급하니까 바다 위에서 그냥 허겁지겁 공수하고 있는 겁니다. 밀수로요. 진핑이 형님이 세계 곳곳을 뒤져가지고 석탄을 쓸어 담고는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추가로 석탄 생산을 하자고 추진하고도 있고요. 하지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장의 공급난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죠. 호주 형님들의 빈자리를 메꾸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중국 놈들 우리 호주한테 갑질하더니 고소하구만. 이걸 보고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호주는 중국한테 못 팔았던 석탄들 다 팔았거든요. 호주의 석탄은 중국 수출이 줄어가지고 약 54억 달러만큼 감소했지만요, 그만큼 다른 나라로 수출이 늘어서 44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큰 피해는 입지 않았어요. 게다가 여기서 다른 나라란 인도, 우리 대한민국, 대만 등으로 원래 중국한테만 목매던 석탄 수출 시장을 더 넓히는 데 성공한 거죠. 자, 이렇게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만 흘러가고 있던 와중에 우리 진핑이 형님도 한 번 더 거들어 주셨죠. 중국 내에서 석탄을 쓰지 말라고 강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중국은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전 세계에 깨끗한 하늘을 보여주겠습니다. 앞으로 석탄 사용량을 줄이십시오. 진핑이 형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5% 이상 감축시키고 206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거예요. 지방 정부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십시오. 더 이상 중국이 미세먼지, 탄소 배출만 뿜어대는 민폐 국가로 낙인찍히기는 싫습니다. 그래서 진핑이 형님은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석탄 때우는 거 많은 제한을 두고 있고요. 지방정부는 진핑이 형님이 시킨 대로 탄소 배출 줄이려고 산업시설 가동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괜히 무리수를 두기 시작하는 거죠, 진핑이 형님이. 분명히 내년 올림픽 때 맑은 하늘을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중국의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요새 우리나라 날씨 너무 좋고 미세먼지도 한 번 없어요. 벌써부터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 깨끗하고 맑은 하늘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자, 중국의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죠. 중국의 최대 석탄 생산 지역인 산시성이라는 곳에 재앙이 터졌는데요. 이 산시성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결국에 홍수가 나버린 거예요. 산시성이라고 하면요, 지난해 10억 6천만 톤의 석탄을 생산해서 중국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였거든요. 중국 전체의 석탄 생산의 31%나 담당하던 곳이에요, 이곳이. 그런데 폭우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10월 평균 강우량 7배가 넘는 사상 최고 수준의 비가 내렸고요. 이로 인해서 주택 17,000채가 무너지고 12만 명이 대피하는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빗물이 석탄 광산에도 흘러갔다는 게 문제입니다. 광산에 비가 들어와서 광산 60곳 이상이 폐쇄돼 버렸습니다. 가뜩이나 석탄 없어 죽겠는데 석탄이 물에 젖어가지고 효율도 안 나온다고 하는 거죠. 산시성은 60개의 석탄 광산, 372개의 비석탄 광산, 화학공장 14개의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로하고 교량, 철로들까지 물과 함께 휩쓸려 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산시성이 중국 최대 석탄 생산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나 교량이 무너졌다는 건 운송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석탄 실어 날라야 되는데 길이 없는 거잖아요. 가동을 중단했었던 60개의 석탄 광산, 언제 재가동할지 아직 불투명한 데다 폭우로 끊긴 도로나 철도가 복구하는데도 엄청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번 폭우로 석탄 공급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중국이 석탄과 전기 때문에 골머리를 썩히는 와중에 뭔가 대처를 하나 하긴 했습니다. 중국은 전력 생산량을 늘리려고 이런 말을 했죠. 중국은 전기 요금을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습니다. 이제부터 전기는 시가입니다, 시가. 원래 중국이란 나라가요, 전기요금을 최대 10%에서 20%까지만 인상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석탄 가격이 너무 오르고 전기도 너무 모자라니까 전기요금에 시장 가격을 적용시키기로 한 거예요. 원래 진핑 형님이라면은 계획 경제니까 전기요금도 정해놓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나라처럼 전기요금 자유화 선언해서 전기 발전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진핑 형님 앞으로도 더욱더 힘내주셔서 대한민국 하늘 더 맑고 투명하게끔 미세먼지 없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굿. 리병이는 바보입니다. 멍청입니다.